안녕하세요. 라인 플러스 AI 허브 대부팀의 안정수, 이치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에이전트 하네스를 운영하면서 부딪힌 문제와 그것을 어떻게 보완했는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앞부분에서 하네스를 이용하기 위한 공통 그림을 먼저 맞추겠습니다. 여기서 저희 팀에서 사용하는 세부 구현을 깊게 설명하기보다는 뒤에서 이어질 세부 구현 내용을 듣기 위한 기본 관점을 잡는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는 치훈님이 저희 팀에서 실제로 어떤 구조로 하네스를 적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AI 기술을 실제 서비스와 사내 업무 환경에 적용하는 시스템과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라인앱 채팅방 상단에 있는 AI 프렌즈라는 프로젝트를 개발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저희 팀이 어떤 문제를 AI로 해결하고 있는지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네스를 아주 간단하게 에이전트가 일을 수행하는 구조화된 작업 경로로 보겠습니다. 모델에게 실패하는 테스트를 고쳐줘 라고 맡기면 모델은 어떤 파일을 먼저 봐야 하는지, 어떤 테스트를 돌려야 하는지, 언제 완료라고 말해도 되는지가 모두 애매합니다. 그래서 모델은 합리적으로 보이는 추측을 하지만 그 추측이 항상 우리 팀의 기준과 맞지는 않습니다. 하네스는 이런 애매함을 줄이기 위해 문서, 도구, 검증 기준, 기록 등을 한데 묶어 에이전트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장표에서는 모델 자체만이 아니라 모델이 일하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감각을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랭체인에서 정의한 내용에 따르면 에이전트는 모델 플러스 하네스로 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모델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하네스로 보자는 말입니다. 모델은 리즈닝하고 생성하고 선택합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가 안정적으로 굴러가려면 모델 주변에서 정보를 주고 도구를 연결하고 작업 흐름을 만들고 검증하고 위험을 막아주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 환경을 하네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작년에는 에이전트를 구성 요소의 중심으로 봤습니다. 모델이 있고 모델이 돌아가는 런타임이 있고 참고할 컨텍스트와 툴이 있다. 즉 에이전트는 모델 플러스 런타임 플러스 컨텍스트 플러스 툴 정도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다루는 코딩 에이전트는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갔습니다. 어떤 순서로 일할지, 언제 멈출지, 무엇을 검증할지, 위험한 행동은 어떻게 막을지까지 포함하는 식으로 모델 주변의 환경을 고도화시키면서 이러한 환경을 하네스라고 부르고 이 환경을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네스가 모델 안에 숨은 능력이 아니라 모델 주변에 만들어지는 작업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길을 만든다는 말은 모델의 행동 순서를 하드코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델은 여전히 판단합니다. 다만 어떤 문서를 먼저 봐야 하는지, 반복 작업은 어떤 절차를 따르면 좋은지, 어떤 도구를 쓸 수 있는지, 결과를 어떻게 확인할지 같은 환경이 주어집니다. 비유하면 하나의 고정된 루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표지판과 차선, 가이드가 있는 도로망을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정도 감각만 잡고 구체적으로 어떤 게이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뒤에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실제 하네스는
하나의 거대한 장치라기보다 여러 작은 구성 요소가 모여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서를 봐야 하는지 알려주는 인스트럭션, 반복 작업을 안내하는 프로시저, 실제 행동을 수행하는 툴, 결과를 확인하는 체크, 그리고 진행 상황을 남기는 레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재료들이 있다는 정도만 보고 이 뒷부분에서 이 구성 요소들이 운영에서 어떻게 엮이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스킬은 최종적으로 모델이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완전히 빈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스킬이 보이는지, 설명이 얼마나 명확한지, 어떤 컨텍스트가 주어지는지, 실패했을 때 어떤 피드백이 돌아오는지에 따라 모델의 선택 품질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네스는 모델 대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판단이 나오기 쉬운 작업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좋은 판단은 모델 내부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지가 어떻게 보이는지도 좋은 판단의 일부입니다. 방금 전까지 모델이 어떤 스킬을 선택하는지를 봤습니다. 여기서 스킬이라는 용어를 잠깐 정의하겠습니다. 저희는 스킬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 절차라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폴링 테스트를 고치는 방법, API 장애를 분석하는 방법, 릴리즈 노트를 작성하는 방법과 같은 것들이 하나의 스킬이 될 수 있습니다. 모델은 요청을 보고 여러 스킬 후보 중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지 선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이 스킬과 작업 환경을 매 프로젝트마다 새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팀이 재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것인가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플러그인이라는 개념으로 풀고 있습니다. 플러그인은 오픈AI 코덱스와 클로드 코드 양쪽에 모두 존재하는 공식 용어입니다. 물론 두 제품의 구현은 조금 다릅니다. 클로드 코드 플러그인은 스킬, 에이전트, 훅, MCP 등을 포함한 확장 패키지에 가깝고 코덱스 플러그인은 스킬, 인테그레이션, MCP를 재사용 가능한 워크플로우 형태로 배포하는 단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정 제품의 구현 차이보다는 공통 개념에 집중하겠습니다. 저희는 플러그인을 팀이 만든 하네스를 설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포장한 단위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폴링 테스트를 수정하는 작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마다 어떤 로그를 볼지, 어떤 테스트를 돌릴지, 무엇을 패스로 볼지 따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프로젝트마다 작업 방식과 검증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Fix Falling 테스트와 같은 스킬과 패스 기준, 검증 절차, 필요한 도구와 컨텍스트를 함께 묶어 플러그인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프로젝트가 달라도 같은 작업 절차와 같은 검증 기준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플러그인은 단순히 기능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팀이 검증한 작업 방식을 공유하는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하네스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무엇을 패스로 볼지 미리 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모델이 완료했다고 말하는 것만 믿지 않고 따로 확인하는 검증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다음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 상황과 판단 근거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에이전트가 단순히 답을 생성하는 수준에 넘어서 같은 기준으로 반복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하네스는 한 번 답하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루프에 가깝습니다. 에이전트가 행동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그 기록이 다시 다음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중요한 변화는 모델이 끝났다고 말했는가가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남았는가로 기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공통 글입니다. 이제 치우님께서 저희 팀의 고도화된 하네스에 대해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에이전트가 긴 작업을 살아남는 공통 기반을 봤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 팀이 실제로 부딪힌 흔한 하네스 셋업에서의 빈틈을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정적 스캐폴드입니다. 요새 많이 일컬어지는 하네스는 정적인 환경을 전제로 합니다. 한 하네스로 모든 작업 유형을 처리하려는 거지요. 프로토타입과 운영 코드 수정이 같은 검증을 통과하게 되면 어설퍼집니다. 둘째는 소프트 게이트입니다. 우리가 에이전트한테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을 경고만 띄우고 하는 등의 방식입니다. 사람이 알겠어 하고 지나가면 끝인 거죠. 셋째로는 스펙과 코드의 드리프트입니다. 요구사항이나 스펙이 변경되고 리팩토링이 수시로 진행되는데 정적인 스펙 문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PR이 머지될수록 스펙이 점점 거짓말이 됩니다. 넷째로는 자기 진화 부재입니다. 스펙이 틀렸을 때 매번 처음부터 다시 씁니다. 어떤 히스토리로 무엇이 구현되고 바뀌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 네 가지 빈틈을 5개의 레이어로 해결해 봤습니다. 해당 플래그홀에서 설계 원칙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에서 밖으로, 안쪽은 사람이 바깥쪽으로 갈수록 기계가 강제하는 자유도와 강제력의 그라데이션입니다. 5레이어를 한 줄씩 보고 다음 슬라이드부터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펙 하네스 계약입니다. 코드를 짜기 전에 사람과 에이전트가 패스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멀티 에이전트 리뷰입니다. 각기 다른 모델이 각기 다른 시각으로 서브 에이전트가 같은 변경을 다른 기준으로 체크합니다. 세 번째로는 런타임 하네스입니다. 작업하면서 동적으로 생성되는 샌드박스 런타임,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해 검증 조건을 맞춤형 하네스가 다발적으로 커버하는 형태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드 게이트입니다. 저희는 훅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게이트를 앞서 통과하지 못하게끔 모델이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못했끔 강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자기 진화입니다. 요구사항 변화, 리팩토링 등으로 스펙이 통과 못하면 스펙을 고치는 절차를 자동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레이어 1에서 살펴볼 건 순서입니다. 코드부터 짜고 합격 기준을 정하는 대신에 패스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식입니다. 합격선을 먼저 합의하면 사람 데이터 리뷰어가 같은 기준을 봅니다. 그 계약을 담은 파일이 매니페스트이고 스펙, 매니페스트, run.shell 파일이 실제 실행까지 이어집니다. 스펙이 무엇이 패스인가를 정의하는 거라면 매니페스트는 그 검증을 어떤 하네스레인이 어떤 run.shell 파일로 돌리는가라고 연결하는 지도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레벨 2에서는 다양한 모델의 눈을 활용하자입니다. 같은 변경을 클로드 3종 서브 에이전트, 코덱스 리뷰 에이전트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봅니다. 두 모델을 같이 쓰는 이유는 사각지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토큰 비용이 비싸지만 버그를 놓치는 비용이 훨씬 더 크다고 봤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레이어 3에서 살펴볼 런타임 하네스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런타임 하네스라는 스펙과 코드에 붙은 샌드박스 검증을 뜻하는 것으로 에이전트가 작업하면서 직접 돌리는
동적으로 생성되는 에이전트 검증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CI랑 뭐가 다르냐 하면 작업이 돌고 끝나는 CI가 아니라 작업 도중에 자라게 됩니다. 남이 돌려주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돌리는 게 됩니다. 코드만 짜고 검증이 안 돌린 상태로 끝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왜 굳이 런타임이냐 하면 돌려봐야 아는 것들을 검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서비스 연동, 리팩토링 하다가 부딪힌 검증, 요구사항이 바뀌면서 어긋나는 부분, 이런 것들 모두 정적으로 미리 다 커버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적 게이트 위에 런타임 레이어를 한층 더 얹었습니다. 에이전트가 명령어를 하나 실행할 때마다 그 앞뒤로 자동 검사 2개가 붙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끼어들 필요 없이 시스템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붙는 훅은 문지기입니다. 명령이 실제로 실행되기 전에 먼저 검사합니다. 리뷰랑 검증이 통과됐나? 안 됐으면 그 자리에서 막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 문서도 없이 코드를 고치거나 생성하려고 하면 명령이 아예 안 돌아가는 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록지입니다. 명령이 끝나면 결과가 한 줄 적어두고 다음 검사를 위한 최신 상태를 계속 갱신하는 식입니다. 핵심은 이 2개가 모델 판단과 상관없이 무조건 돈다는 점입니다. 모델의 판단 없이 이번엔 그냥 넘어가자 하고 모델이 판단을 해버려도 훅으로 강제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걸리는 형태입니다. 지금까진 사람이 깔아둔 테스트를 에이전트가 통과하는 그림이었다면 이 런타임 하네스에서는 에이전트가 작업 도중 필요한 검증 하네스가 있다고 하면 직접 만들어 버립니다. 화면에 5단계가 그 흐름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하네스 레인들의 기존에 어떻게 짜여 있는지 보고 그것들을 조립해서 만들고 그 자리에서 돌립니다. 여기서 핵심은 검증 추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한 검증을 통과해야 다음이 됩니다. 빨간불이면 커밋이 아예 안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검사 받는 대상이자 동시에 검사하는 주체가 되게 됩니다. 레이어 4에서는 하네스 레인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다뤄줄 수 있는지를 다뤘습니다. 먼저 레인은 디텍션, 밸리데이션의 하나하나의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증 한 종류가 레인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레인이 하나 돌 때마다 결과가 인덱스 JSON 파일에 한 줄씩 자동으로 쌓입니다. 언제, 어느 브랜치, 성공 여부, 걸린 시간, 그런 것들을 파일로서 기록해두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쌓인 히스토리 원장은 필요할 때 도구로 들여다봅니다. 어디 트렌드는 흐름을 봐서 같은 레인이 점점 느려지거나 자주 깨지는지, 그리고 파레토 라이트라는 툴은 가성비를 보고 이 하네스 레인이 현재 검증에 효과적인지 시간만 먹고 있는지 이런 검증 도구들을 별도로 달았습니다. 핵심은 결과를 따로 안 모으고 파일 형태로 기록을 하고 어펜드를 해서 에이전트가 언제든 편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레이어 4에서의 하드 게이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경고가 아니고 차단을 하는 식입니다. 에이전트가 개발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도구 호출 자체를 막아버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코딩 에이전트는 자체 루프를 타겠지만 결국엔 안 된다고 보고 다른 길을 찾거나 유저한테 피드백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막는 진점은 여러 군데가 됩니다. 커밋할 때 리뷰나 검증이 실패했으면 막아버리고 푸시할 때도 설계 문서가 없으면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PR을 올릴 때면 아까 말씀드린 하네스 레인이 통과했는지 명령 실행 도중에도 검증이 오래돼 신뢰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막아버리는 방식입니다. 이런 하드 게이트들이 개발자들의 로컬 PC에서 돌아갈 수 있는데요. 그럼 내 PC에서 훅을 꺼버리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개인의 환경에서만 동작하고 이미
개발자와 에이전트가 합의를 끝내서 커밋, 푸시, 그리고 PR까지 된 그런 하네스들은 팀의 공통 기준이 되어서 무조건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은 플러그인을 만들면서 조금 더 한 단계를 올라가 보는 걸 시도해 봤습니다. 레이어 1부터 4까지 사람이 만든 설계를 지키게 하는 것이었다면 여기는 그 설계 자체가 틀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보통은 사람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거나 수정을 하는데 그 과정 자체를 자동화 시도한 것이 이 레이어입니다. 전체 흐름 중 저희가 특히 공들인 두 단계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원도입니다. 평가에서 고쳐야 하는 게 나왔을 때 수정안부터 만들지 않고 스펙에 어디가 비어 있어서 실패했는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사용자, 개발자와 확실히 딥 인터뷰를 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는 단계이고 이후 리플렉트가 그 빈 곳을 배울 수정안을 만듭니다. 둘째는 에크게이트입니다. 수정안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사람의 승인을 한번 거칩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저희가 더했습니다. 한번 거부한 수정안은 다음 후보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방식이고 같은 제안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30분, 1시간 정도의 응답이 없으면 자동으로 중단돼서 미승인 변경은 방치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스킬을 자동으로 이볼빙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에서의 핵심은 자동으로 바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승인이 정확히 한 번 이상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동화가 사람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결정을 쉽고 그리고 그 결정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스킬을 만들고 셀프 이볼빙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보면서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정수님이 앞에서 설명해 주셨듯 스킬은 에이전트에게 이 작업은 어떤 식으로 수행하라라고 하는 이 작업 설명서라고 하는 이걸 설명해 주셨는데요. 운영 결과 이 스케일이라고 하는 설명서가 스펙보다 자주 변경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설명서 자체, 스킬도 계속 개선하도록 설계 및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 개선 방식은 모델 학습에서의 세 가지 개념을 차용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정안을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여러 세대에 반복합니다. 그리고 세대마다 만드는 후보 개수를 점점 줄이는 방식입니다. 첫 세대에서는 최대 10개까지 폭넓게 시도하고 세대가 좁혀질수록 개수를 줄여 마지막 한 개를 남기는 방식입니다. 초반에는 넓게 판색하고 후반에는 가장 유력한 하나로 방향을 좁혀 나가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옵티마이즈된 스킬을 즉시 반영하지 않고 작업 한 단위, 코딩 에이전트로 비유하면 각 세션이 끝나는 지점에 모아서 반영을 합니다. 이 모아진 변경들이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경된 설명서, 변경된 스킬을 버저닝을 관리해서 왜 이렇게 변경되었는지를 나중에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에이전트가 조율하는 과정에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스킬을 만들면서 스펙과 스킬이 같이 수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승인을 따로따로 받지 않고 한 번에 묶어서 구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킬과 스펙은 둘이 짝이기 때문입니다. 스펙은 어떤 방식으로 코드가 구현되고 기능이 동작해야 된다라고 하면 스펙과 스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한쪽만 어긋나면 다음 세대가 어긋난 채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수정안을 임시 폴더로 적어두고 마지막에 폴더 이름 바꾸는 식으로 둘 다 적용되거나 둘 다 안 되거나 하는 방식으로 일어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흐름은 개발자가 디테일하게 하나씩 하려면 단계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플러그인에도 똑같은 고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에서의 꼴과는 달리 이 꼴은 말 그대로 런타임 하네스 등과 검증에 유효한 꼴을 만들어 두고 내부적으로 코드 베이스의 기준을 삼은 꼴로 동작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이 꼴이 막 달려서 에이전트가 맘대로 코딩을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막히면 여전히 멈추고 오히려 사람에 대한 스탠다드가 확실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꼴로 설정을 해도 사람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Ask User Question 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대량의 코드베이스를 한꺼번에 수정하게 되면 한 세션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컨텍스트도 윈도우다 차기도 하고 사람도 지치기도 합니다. 복잡한 기능은 사람의 페어 리뷰, 코드 리뷰를 작은 단위로 자르게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세션이 바뀌면 앞 세션이 뭘 했는지 기억이 끊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진행하면서 벌어진 일들을 로깅을 하고 그 로그를 효과적으로 볼 수 있게끔 구성을 하였습니다. 핵심은 여기까지 했어요 라는 인수인계 문서를 매번 계속 에이전트가 알아서 로깅을 한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던진 4가지 문제를 저희가 만든 레이어로 어떻게 봤는지 정리한 장표입니다. 짧게 짚고 넘어가면 설계가 끝나버리는 문제를 스펙 하네스 계약으로 받아버리게끔 했습니다. 둘째로는 검사가 경고만 하고 안 막는 문제는 런타임과 하드게이트가 같이 받아서 실제로 차단까지 해버리는 방식입니다. 세션이 바뀌면 맥락이 끊기는 문제는 세션 연속성 로그를 적용해야 했고요. 네 번째로는 설계가 스스로 못 고치는 문제를 셀프 이볼빙 파이프라인을 진행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네스와 매니페스트의 로컬 저장된 파일을 시작으로 해서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가 뭘 쓰든 제대로 동작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코드를 고치다 보면 스펙 코드, 검증, 이 셋 조금씩 따로 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스펙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코드는 딴판 이런 식이 많죠. 흔히 말하는 문서가 거짓말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하네스 플러그인을 도입하게 되면 스펙과 코드가 동기화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스펙은 코드라는 어떠한 동기체를 유지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네, 같은 변경을 2가지 경로로 비교한 슬라이드입니다. 비포는 코드부터 작성하고 검증을 그때그때 넣는 방식이 됩니다. 문제가 머지된 후에야 발견되지만 애프터의 경우는 스펙과 하네스를 앞단에 먼저 둬서 검증 기준을 통과해야 제대로 진행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 플러그인을 정리해서 4가지 메시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경고는 차단이 아닙니다. 진짜 막으려고 하는 시점에 도구 호출할 때 디나이 해야 됩니다. 하네스가 코드보다 먼저입니다. 코드를 짜놓고 검증을 붙이는 게 아니라 검증을 먼저 만들고 코드가 그걸 통과시켜야 됩니다. 스펙도 에이전트의 학습 대상이 됩니다. 스펙이 틀렸을 때 사람이 다시 짜는 게 아니라 패치 후보를 만들고 사람의 승인을 받아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여러 모델을 같이 쓰면 서로 보완이 가능해집니다. 클로드와 코덱스가 같은 계약을 읽을 경우는 모델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방식이 됩니다. 여기까지 저희 팀에서 만든 하네스용 플러그인을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아직도 저희 팀이 해야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해당 하네스가 정량적으로 어떻게 좋아졌는지 체크하는 매트릭 설정, 기획 문서와 개발 문서의 스펙을 동일시하는 방법, 더 효율적인 토큰 사용을 위한 여러 연구 및 실험, 서브 에이전트 세팅 등이 이러한 예입니다. 저희 팀은 계속 사람의 기준을 에이전트 및 하네스에게 가르치는 방식 자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빠른 개발 사이클이 아닌 안정적이고 확정적인 코드 베이스를 만들기 위한 저희 팀의 고민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